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는 생존 욕구가 아닌 다른 게 가장 근원에 있는데 시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버블이라는 건 이 군중의 시기심이 극단적으로 작용했을 때 시기심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려면 나도 하면 된다라고 쉬워 보여야 돼요. 눈이 먼 상태예요. 눈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었어요? 네.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젊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채널이 급성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오종태 이사입니다. 네. 네, 이효석 대표님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오해가 돼요? 옷도 이렇게 입은 거 보세요. 저는 아, 손님이라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인터뷰 할 때마다 옷을 뭘 입어야 되는지를 너무 고민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이제 자매 채널인 안대공학에서 이거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이게 저희 큰아들이 입으라고 사주신 거예요. 아, 이 채널에 나온다고? 네, 아, 진짜요? 만나봤던 우리 아, 큰아들. 네. 진짜? 네네. 아, 네. 되게 너무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저번에 티 쪼가리 입고 와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이사님한테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환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네. 환율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진 않은데 네. 요즘 이제 환율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까요? 제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그 복잡해라는 거에서도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말이 네. 듣는 기존에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네. 왜 나 기존에 하던 대로 나 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러냐 이런 예, 생각이죠. 예. 그 방법이 먹히면 상관이 없는데 안 먹힐 때는 바꿔야죠. 그쵸. 예.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 지금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해석을 과거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저는 귀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환율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달러냐 달러가 아니냐. 아, 이게 무슨 엔화냐 유로화냐 원화냐 위안화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달러와 달러가 아닌 통화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현재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달러는 최근에 지난 한 2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AI 사태라는 과학적인 부분에서의 선호도나 아니면은 경제의 순환론에서도 미국이 가장 강력한 부분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나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으로나 다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험한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는 이게 너무 위험 자산이 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위험 자산의 조정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하다 보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또 발생했는데 그것에서도 또 달러예요. 결국은 달러가 안전 자산이면서 또 위험 자산이면서 다 선호되는 구간.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완전 자산 아닌가요? 완전 자산. 바로 이렇게 1년 되면? 전에 M7한테 붙여있던 완전 자산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달러가 완전 자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환율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완전 자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산을 특성을 갖고 있는 통화란 존재하지 않아요. 달러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것이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산이란 말은 만드신 말인가요?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퍼펙트 S신가?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을 쓴 게 미국 예외주의라는 US exceptionalism이라는 맞아. 단어가 SVB 사태에 나온 다음에 방송에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M7이라는 것을 magnificent라는 용어잖아요. 근데 magnificent라는 용어를 보다가 저게 그럼 완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썼던 말입니다. 되게 그냥 인사이트가 딱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안전한 거냐, 위험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한 거야, 이거. 네. 완전해. 네. 아, 위험할 때도 그렇고, 안 위험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네. 너무 압도적으로 우월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달러 스마일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잖아요. 그쵸. 미국이 좋아도 좋고, 네.
경제가 안 좋고 위험해도 맞아요. 그렇고 뭐 맞아요. 이런 개념이죠. 지금 말씀하신 달러 스마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다 달러는 세진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요즘은 모든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위험한 것과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아직도. 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그리고 시장이 너무 지나쳐서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시차를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세상에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예전에는 공존하지 않던 것들이 시간적으로 공존하는 게 많아져서 점점 이 것들이 붙게 되면 약간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붙게 되면 이 부분에서 벌어져 있던 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할 때, 안 위험할 때 어떤 것들이 시차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할 때와 좋을 때가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이렇게 되면 완전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완전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의 변화로 인해서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하게 위험과 좋음이 공존하게 되는 완전히 나타나는데 이게 그 빠른 현상들이 나타난 게 M7이라는 그 현상일 때랑 지금 달러라는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1,400원까지 왔어요. 네. 그걸 반영해서 네. 원화는 이미 많이 약세가 됐어요. 그렇죠. 물론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위기 그래서 때 이제 가치까지 이창용 들어왔잖아요. 총재님도 네. 너무 빠르다. 네. 인정하는데 빠르다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례가 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M7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게 아하. M7도 지금 M7이 아니잖아요. 6개 됐다가 4개 됐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M7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M7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을 때 그때가 지금부터 한 3에서 6개월 전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피크였잖아요. M7 현상은. 달러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좀 지나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현상의 피크에 도달하겠죠. 지금은 피크에 가까울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언론을 틀면 다 환율 얘기.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 1,400원이 증권사 타겟 환율에서 자료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얘기고 그 인정한 근원적인 이유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분,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 당연히 아시다시피 통화라는 것은 상대 가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절대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것도 특정한 선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가속될 수 있는 우리가 테크 기업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는 그림들 성장률이 점점 빨라지는 곡선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환율은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이 새롭게 생기는 현상을 M7 회사들이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주가를 그린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가는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달러도 무한정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나이키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네. 왜냐하면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네. 우리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하신 게 이 탈동조화라는 얘기가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것처럼 이제 어제도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면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또 환율이 약세가 됐는데 트리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ECB도 그렇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뭐 물가도 잡힌 것 같고 뭐 미국은 안 잡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황이 달라서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지난 2년 정도의 금융시장,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던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가장 강했던 2008년도 서프라임 때나 99년 IT 버블 때나 와의 차이점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뭐냐면 IT 버블이랑 지금을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테크의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당시에는 위험 자산 전체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의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당연하죠.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흥분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가격 거죠. 전체가 올라가는데 서브프라임 때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죠? 네, 그게 더 제일 부동산이 핵심이 있었어요. 앞서 나갔고 다른 위험 자산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였잖아요. 지금은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들이 글로벌 전체에 너무 많아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필두로 한 문제가 있고 주택 시장은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시장이 강하다고 하면 그 가격과 거래가 같이 강해서 한마디로 P와 Q가 같이 강한 게 진짜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P는 강한데 Q는 강하지 않아요. 아,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는 안 된다.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P와 요인 외에 Q 요인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2년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강한 미국 시장이 역사상 고점을 뚫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잘 안 가는 상태의 자산 시장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을 더 강조를 하지 공통점을 더 강조하기에 대해서 현상은 되게 달라 보이는데 지금 질문하셨던 한국의 문제는 그 부분이 다른 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미국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전체의 경기의 요인, 코스트의 요인 이런 것들이 금리의 전통적인 요인이 더 강하느냐라는 것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는 신호나 현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걸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겠죠. 인정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뭐 한국 시장에 대한 것은 반도체 위에는 정말 관심이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이게 얼마나 안 좋길래 인하를 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해석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이번 주에 이창용 총재도 미국 가서 연설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PII인가 거기 피터슨 경제연구소 거기서도 막 하시고 네. 잘 듣고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잘 해주. 잘 좀 인하하는 듯 안 하는 듯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창용 총재님보다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환율은 그렇고 네. 우리나라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이미 역사상 고점을 넘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등산으로 치면은 7, 8분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될 확률이 높겠죠. 네, 네. 그러면 이 7, 8분 능선을 넘었으면 그다음부터 마지막은 굉장히 불꽃이 화려하고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가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오르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주식시장 어떻게 보냐라고 드렸는데 네. 이제 문제를 바꾸셔서 버블이 올 거냐 안 올 거냐로 이제 바뀐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얘기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는 이제 함의가 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버블이 온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가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올해 그 버블의 마지막 엔진,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엔진 떨어뜨리고 두 번째 엔진, 세 번째 엔진 이런 식으로 엔진이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첫 번째 엔진 떨어지지 좀 됐고 두 번째 엔진 쏴가지고 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쏠 수 있어 없어라는 건데 그 세 번째 엔진을 올해 FOMC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틀어주면 네. 그게 마지막 엔진의 불꽃의 연료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2단 로켓 상태에서는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 시장이었고 근데 3단 로켓 올 줄 알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뭐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정의 현상을 만드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값이 중요합니다.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현상을 이런 로켓으로 비유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 세 번째 로켓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이었다가 두 번이었다가 지금 뭐 한 번이야 뭐야. 그러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올려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유지하는 부분이 지금 또 아주 트리키한 것은 선거라는 게 껴있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서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로 미뤄진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이 당장 뭐 사실 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두 달 정도 이제 가장 이 클립이 올라가면 많이 보실 테니까 네. 그 구간에서는 일단은 미뤄지는 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다행스러운 게 지금 1분기 미국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80% 이상의 회사들이 84%인가요? 그 더 좋아요, 실적. 예상보다 네, 좋은 네.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축이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그리고 시장을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은 재정 정책과 지금 통화 정책이 더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3단 엔진이라고 미뤄졌지만. 친다라고 하면 AI가 바꾸는 과학적인 발전이라는 그 과학의 힘과 이 실적이라는 발표에서 좋은 뉴스 플로우 이게 지금 밑단에 있고 윗단에는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문제가 복잡해졌던 부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부분, 금리가 상승한 부분, 이 세 가지가 누르고 존재하는 있는 것 거고. 같아서 이 두 가지 힘이 둘 다 강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7부 능선과 9부 능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앞으로는 한두 달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한 3번 인하한다고 했으면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3월인 줄 알았다가 이제 5월인 줄 알았다가 이제 6월인 줄 알았다가 네. 어제 보니까 이제 9월. 9월로 와 있죠. 근데 이제 9월이면은 네. 대선 2달 전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죠. 더 민감할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이대로 가서 금리를 안 내리고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그때 나오면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만약에 그때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누가 봐도 명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면 9월 결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버블 사례를 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버블이 왔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시장에 많아야 될 것 같고 네. 막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와 미래가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막 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네. 와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제 버블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버블에 대한 그 분석들 중에서 좀 많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버블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림을 그린 부분인데 이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돼야 버블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는 새로운 신기술이 있어야 된다. 신기술이. 네. 왜냐면은 신기술이 올라가려면은 새로워야 얼마나 돼요. 좋아질지를 몰라야 돼요. 기존에 알던 거 가지고는 버블이 그러니까 생기기 어려워요. 이만큼 좋아지겠지 이래야 돼요. 이 신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영향이 강해야 된다. 네네.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정 정책을 그렇게 들이붓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네. 삼성전자한테 미국에서 구조를 준대는데 네. 사람들이 안 놀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돈을 준다는데 안 놀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익숙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탕에 하나에 이게 심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심리가 강해져요. 군중 심리가. 그죠? 이 군중 심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 세 개가 있어야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면서 버블이 나타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신기술은 AI로 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아직 사람들이. 아직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버블일 때는 이 정도의 폭의 조정이 잘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올라갔다? 정책이 바뀌었네? 아닌가? 어. 그러면 다시 했다가 환율이 이러면 아닌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때는 이 버블이 발생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저한테는 지금 아직 느껴지지 확인이 않습니다.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그러면은 왜 심리는 아직 버블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는 조건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은 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이게 것도. 지금 심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뭐 이효석 아카데미 이런 채널들께서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정보를 그죠? 정확성이 기술이나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정확성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 버블이라는 현상은 누적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버블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현상을 지금은 막 미리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과거의 움직임하고 다른 그림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가격에도 그게 먼저 빨리 반영이 갔다가 아닌가 하고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산 가격에. 네.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한 만큼 이 심리가 극단의 흥분에 잘 안 가요. 마치 예방주사를 미리 맞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심리를 아직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좀 반대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거나 아니면 네.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리를 그 비이성적 과열 그 책에 보면은 사회적 전염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전염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랬대 저랬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전염되느냐. 그래서 야 쟤 부자 됐대. 아 그래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가 이게 그 심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걸 봤는데 네네. 그게 계속 되는 동안 버블이 계속 커지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속도 빨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 개인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존재의 비중이 한 30% 되고 집단적인 성격이 70%라서 인간을 하나로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존재일 때의 특성과 개인적인 존재일 때의 특성이 같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군중이라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군중 심리가 왜 안 나타나냐는 얘기하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인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존 욕구예요. 생존. 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살아야죠. 거죠. 네. 근데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는 생존 욕구가 아닌 다른 게 가장 근원에 있는데 저는 그게 시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시기심. 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버블이라는 건 이 군중의 시기심이 극단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시기심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려면 나도 하면 된다라고 쉬워 보여야 돼요. 아 그렇죠. 야 이게 나 공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별거 그렇죠. 아니었는데 왜 제가 그렇죠. 저러고 살고 있지?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죠? 거죠. 그러니까 남을 깔보고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정보와 뭐 플레이하는 대상, 뭐 최근에는 이제 유리기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CXL 얘기하다 왔잖아요. 네네네.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넘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요즘 뭐 사실 이제는 운용사에서 금융회사에서 개인으로 힘이 많이 넘어가셨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몇 천억 하시는 개인분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운전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 하시고. 맞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다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나중에 쉬울 때는 이게 머니플로우와 아이디어가 합쳐져야지 시장에 머니플로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쉬움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질 않아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지금 20조를 안 넘어요. 이게 작년 여름 수준을 안 넘고 있어요. 눈먼 돈들이 들어오는 마지막 단계는 이 시기심은 눈이 먼 상태예요. 눈먼 돈이 들어오는 거지 눈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 네, 들고 네. 그러면 당분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그렇죠. 편인 예, 거죠. 예, 네네. 예. 그러면 시장이 좀 흥분하기보다는 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약간 왔다 갔다. 박스권 정도 예,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박스권이 잘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 번 맞춰야 돼요. 요 정도 위에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주도주는 좀 바뀌고 막 이런 게 좀 있으니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